안녕하세요. 면역과 철분을 주제로 설명해드릴 새천년 건강한 약국 실습생 장세원입니다. 이 영상은 이지양 약사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실습 결과물입니다. 먼저 철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빈혈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철분은 우리 몸에 3.5g에서 4.5g 정도로 아주 조금 존재하는 미량 원소입니다. 또한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 운반, 에너지 생성, DNA 합성, 세포호흡 등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탈모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몸이 피곤하며 하지불안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유 없이 불안하기도, 염증성 장질환이 일어나기도, 갑자기 분필이나 흙, 종이 등을 먹는 이식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철분의 종류를 알아보면 크게 비햄철과 햄철로 나눌 수 있고, 비햄철은 이가철과 삼가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햄철은 햄철에 비하여 철 함량은 높였지만 위장장애가 있거나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고, 햄철은 위장장애는 낮추고 흡수율은 높였지만 철 함량은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비햄철은 그냥 철분이 떠돌아다니는 형태이고, 햄철은 철분을 햄이라고 하는 물질로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철분을 복용해주면 항상 몸에 도움이 될까요?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철분을 중요하게 이용하는 세포 중 하나가 면역세포입니다. 우리의 몸은 면역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선천면역의 대표 대식세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식세포는 대표적으로 6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대식세포는 물질을 분비해서 미생물을 살해하기도 하고, 둘째, 다른 면역세포들이 균들을 잘 반응하여 죽일 수 있게 이런 균들이 들어왔다라고 말해주는 항원을 제시하기도 하고, 셋째, 뼈를 부수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넷째, 세균을 먹어 없애기도 합니다. 다섯째, 성장인자를 분비해서 우리 몸에 난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원과 결합하고 있는 항체를 인식하여 먹어 없애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가 직접적으로 세균과 싸우는 일 말고도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철을 재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개괄적으로 대식세포가 어떻게 철분을 조절하고 재활용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시죠?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페리틴은 철을 단백질로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철분이 혼자 떠돌아다니면 원치 않는 곳에 반응해서 몸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다음으로 트랜스페린은 철분의 경우 금속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물질로 둘러싸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햄은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를 전달해주는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주요 성분입니다. 이러한 햄 안에는 철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토글로빈과 헤모펙신이 있는데 이는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헤모글로빈을 대식세포가 찾아내기 쉽게 붙여주는 물질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대식세포는 적혈구, 트랜스페린이라는 단백질, 체액, 여러 곳에 있는 철들을 가져와서 따로 분리해내서 저장합니다. 고물상에서 쇠만 따로 모아서 파는 것처럼요. 그렇게 보관하다가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갖고 있던 철분을 밖으로 꺼내어 보충해주기도 합니다. 밖으로 꺼낸 철분은 필요한 세포 곳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대식세포는 비장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장이 약해지면 대식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몸의 철분이 부족해질 수도 있게 되겠죠. 앞서 우리
면역세포 중 하나인 대식세포가 어떻게 철분을 이용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세균도 생장을 위해서는 철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세균은 늘 철분 줄다리기 중입니다. 우리 세포와 세균 서로가 철을 더 가져가려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세포가 세균과 어떻게 철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포들은 세균에게 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둘러싸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세균은 시데로포어라고 하는 작은 철 결합 분자를 분비해서 철분을 다시 빼앗아 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시데로포어를 통해 박테리아로 다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데로포어를 인식하는 LCN2라고 하는 리포칼린2를 분비해서 시데로포어와 결합한 철분을 일종의 훔친 사람과 훔친 물건을 통째로 체포하는 것처럼 시데로포어와 철분을 모두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박테리아는 이렇게 납치하지 못하도록 시데로포어 끝에 당분자를 달아서 모양을 바꾸어 리포칼린2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세포들은 시데로포어의 얼굴이 나온 지명수배 전단지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시데로포어를 찾아다니는데 당이라는 분자로 성형한 시데로포어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테리아는 다시 우리 세포 몰래 철분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세포와 세균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철분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박테리아도 생존을 위해선 철분이 필요하고 우리 세포도 병에 들지 않기 위해서 철분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현재 세균이 철분을 뺏어가 생장하기 좋은 상태인지 우리 세포가 철분을 이용하기 좋은 상태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영양제 복용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필요한 만큼 보충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